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그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나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큰 부를 얻었다는 이야기처럼요. 바로 최종 제품이 아니라 핵심 기반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첫 번째 자료, ABL 바이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BBB 셔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던데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것 같더라고요. 뇌를 보호하는 장벽이라는 건 대충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넘기 힘든 벽이었던 건가요? 네, 바로 그 혈내 장벽, 영어로는 BBB라고 하죠. 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지난 수십 년간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뭐랄까 사령부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 BBB가 해로운 물질은 물론이고 치료를 위해 넣는 약물까지 거의 다 차단해 버립니다. 특히 요즘 신약의 대세인 항체 치료제처럼 분자 크기가 큰 약물은 거의 100%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을 열심히 개발해도 정작 필요한 것에 배달할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치료제들이 번번이 실패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라는 기술이 바로 이 장벽을 열고 약물을 뇌 속으로 안전하게 들여보내는 그런 특별한 셔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셔틀이요? 네, 일종의 운송수단인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뇌로 가는 마스터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이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손을 잡았다는 내용이 이 자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한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라 릴리가 ABL 바이오에 직접 지분 투자까지 했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보통은 성공하면 돈을 주는 마일스톤 방식을 더 선호하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분 투자가 릴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일회성 기술 도입이 아니라 아예 미래 신약 개발의 전체 판도를 바꿀 핵심 파트너로 인정을 한 겁니다. 릴리는 이미 도난의 마비라는 아주 유망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근데 이걸 그냥 쓰는 것과 ABL 바이오의 셔틀에 태워서 뇌에 보내는 건 효과 면에서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뇌에 직접 약물을 전달하니까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셔틀 기술이 ABL 바이오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를 보면 다른 경쟁 기술들과의 안전성 차이를 유독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기존의 다른 셔틀 기술들은 대부분 TFR이라는 수용체를 이용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의 철분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수용체를 건드리면 뇌에 약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빈혈 같은 심각한 전신독성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뇌 질환을 고치려다가 다른 병을 얻을 수도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ABL 바이오의 기술은 IGF-1R이라는 다른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데요. 이 방식이 전신독성 없이 매우 안전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특히 FDA는 난치병 치료제에 대해서 효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러니 이 안전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다시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있네요. 릴리가 과거에 비마그루맙이라는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ABL 바이오의 기술 플랫폼, 그러니까 그 IGF-1R 타겟이 근육 조직 유지랑 관련이 깊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둘을 연결해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알츠하이머랑 비만이라니 이건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백미입니다.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과거 릴리가 개발하던 그 비만 치료제는 체지방을 줄이는 데는 탁월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까지 같이 감소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을 중단했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ABL 바이오의 IGF-1R 플랫폼이 바로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세상에. 그럼 이 두 가지가 만난다는 건? 네, 자료에서는 릴리가 ABL 바이오의 기술을 활용해서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은 탄탄하게 보존하면서 체지방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와. 기존 비만약이 집 전체를 부수는 철거였다면 이건 집의 기동, 즉 근육은 튼튼하게 남겨두고 불필요한 가구, 지방만 쏙쏙 빼내는 정밀 인테리어 같은 개념인 거죠. 정말 엄청난 시나리오네요.
그럼 이 자료는 ABL 바이오의 기술이 앞으로 릴리의 신약 개발 전반에 쓰일 거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 질환. 둘째는 뇌처럼 접근이 어려운 조직에 희귀질환 유전자 치료제를 전달하는 운반체. 그리고 마지막이 방금 이야기한 근육 손실 없는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모든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다면 심지어 연간 1조 5천억 원의 로열티 수입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회사의 체급이 달라지는 거죠. 네. 뇌라는 가장 복잡한 구조물의 장벽을 여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분석은 분명 투자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혈내 장벽을 여는 단 하나의 기술적 열쇠가 알츠하이머부터 희귀 유전병까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질병의 문을 한꺼번에 열어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혁신은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곳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